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어딘가가 눌린 듯 답답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해야 할 말도 다 했고 크게 실수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자리에 누우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말투, 그때의 표정. 이미 끝난 대화인데,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 마음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그 말은 왜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때 다른 말을 했어야 했나?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약해서, 예민해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아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운명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서 지친다고 말합니다. 일이 많아서, 돈이 걱정돼서,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 하나. 그 작은 자극들이 하루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점은 그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쉽게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더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하루 지나면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아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운명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서 지친다고 말합니다. 일이 많아서, 돈이 걱정돼서,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 하나. 그 작은 자극들이 하루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점은 그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쉽게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더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하루 지나면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똑같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도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가장 가까운 타인에게 드러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 열등감, 두려움, 비교. 문제는 그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말로 찌르고 시선으로 압박하고 은근한 비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상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괜히 작아지고 괜히 흔들리고 괜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옳은지를 가르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소모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우리를 점점 비워버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언어를 빌려 천천히 조용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조금씩 풀어가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 속에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한 가지 생각만 얻어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지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지친다는 말은 사실 곱씹어보면 말에 지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몸을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계속 울립니다. 그 정도도 못해? 너답지 않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크게 공격적인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명확한 상처라면 화라도 낼 수 있고 거리라도 둘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그저 기분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른 사람은 괜찮을 텐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상대의 정신에 직접 닿는 가장 은밀한 폭력이다. 사람은 신체적 공격에는 본능적으로 방어하지만 말에는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종종 이런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충고의 얼굴, 걱정의 얼굴, 조언의 얼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상처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진 뒤에요. 아, 그 말이 나를 깎아내렸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약해진다고. 타인의 말이 내 안의 기준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혹시 또 그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 말이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정 욕구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정과 소속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칠 때입니다. 상대의 인정이 내 존재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도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상처를 허락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순간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다. 그 말 한마디를 얻기 위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씩 나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나? 아무 말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나?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당신을 깎아내렸다면 그 말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입니다. 다만 그 감수성을 아무에게나 맡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거리를 잡아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나? 아무 말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나?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당신을 깎아내렸다면 그 말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입니다. 다만 그 감수성을 아무에게나 맡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거리를 잡아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워질수록 점점 숨이 막히는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떠오르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기 반성을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그 관계의 구조에 있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정신을 먹고 산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불만을 자주 꺼냅니다. 그리고 은근히 상대의 삶을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비교가 숨어 있고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 상황에서도 잘 버텼어. 너는 좀 더 노력해야 해.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상대는 별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끌어당겨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다고. 즉,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왔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이유를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불편한 관계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관계는 비록 힘들어도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비워두지만 잘못된 관계는 당신을 왜곡시킨다고. 고독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두지만 소모적인 관계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존엄은 가까워짐이 아니라 거리에서 지켜진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그는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 대개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함입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메시지가 뜸해지고 약속이 사라지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사람들과 멀어지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불편했던 관계로 돌아갑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 모르는 고독보다 낫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습관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에도 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고독이 있고 충만한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고독은 타인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은 불안해지고 과거를 곱씹고 쓸데없는 후회를 반복합니다. 반면 충만한 고독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 자극이 없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마음이 낯설어서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강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에 했던 말, 후회되는 선택, 지나간 관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었을 때 처음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까지 타인의 소음 속에 자신을 묻어두고 살았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그 소음이 사라지면 처음엔 귀가 멍해지듯 마음도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2단계를 지나면 비로소 자기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은 점점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와 인정이 중심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태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혼자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계속 흔들리고 혼자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은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혼자 있다는 건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서 멈출지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말과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지킨다고 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왜 지혜가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는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어색해서 괜히 말을 덧붙였고 상대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서 설명을 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정신 상태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얕아지고 침묵을 견딜수록 생각은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지혜는 말 사이가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침묵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생각을 꺼내 보여줄 필요가 없고 모든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곧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반응을 얻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말은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괜히 설명하다 상처받고 괜히 이해시키려다 지치고 괜히 반응을 기대하다 실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자리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기준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시니어 시기에 이 침묵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관계를 넓힐 필요도 없고 증명해야 할 역할도 줄어듭니다. 대신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태도,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분위기,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 후반에만 가능한 품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타인의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하루를 망치지 않고 사소한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자기 가치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생기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말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편안한 관계만 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완성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외로움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인생이 나를 혼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조용해지지만 동시에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말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강함이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침묵과 고독이 어떻게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인생 후반의 행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소모되는가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지를 줄일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방향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짐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를 짊어진 삶을 평생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아쉬워하거나 한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는 습관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는 참고 자료이지 거주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일상의 리듬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는 시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침묵. 쇼펜하우어는 이런 반복이야말로 인간을 감정의 극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붙잡아야 할 것은 자기만의 속도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살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앞설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고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음과 붙잡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붙잡힙니다.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의 평온이 붙잡힙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자기 기준이 붙잡힙니다. 이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들고 싶지 않은 것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듬고 정리하며 오래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 감정이 과하지 않은 관계, 조용히 만족할 수 있는 저녁이 쌓이면서 삶은 하나의 단단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정리의 끝에서 남는 감정, 그리고 왜 인생 후반에는 성공보다 평온이 더 큰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끝은 결국 아주 단순한 장면 하나입니다. 말이 없고 움직임이 크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세가 아닌 상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참고했던 그 이미지처럼 특별한 행동 없이도 이미 충분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명은 언제나 타인을 향하지만 이 단계의 삶은 자신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았는지, 덜 실패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흔들리지 않는지만을 느낍니다. 이때의 고요함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무언가가 빠져나간 상태지만 고요함은 불필요한 것이 다 떠난 뒤에 남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해서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에는 공허가 아니라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 속 인물의 표정이 평온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아도 편안해 보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단단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이 줄어듭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면 좋을지만 남습니다. 이 단순함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지점에 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것보다 조용히 내려놓은 것들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관계도, 생각도, 감정도 정리되고 나니 삶이 비로소 제 크기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방향으로 완성된다고. 흐려졌던 욕망과 소음이 가라앉고 나면 삶은 작아지지만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사람을 덜 만나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도착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고요한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당신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이미지 속 인물처럼 잠시 멈춰 서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태. 그 자체로 이미 삶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 후반에 필요한 생각들을 조용히 풀어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함께 숨을 고르듯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에게 오래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의 생각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공감하며 댓글을 회신드리겠습니다.